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엔젤 터치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나는 우리 병원의 첫 인상입니다를 주제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병원의 얼굴인데요. 첫 인상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병원의 용모 복장, 준수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첫 인상의 중요성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심상, 인상, 상상 등을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나의 이미지는 어떤지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이미지란 심상,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그 이미지, 그리고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 재생된 것이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듣고 있으면 무엇이 떠오른다든가, 그 사람을 보면 무엇이 떠오른다든가, 이 작품은 청각적이다, 시각적이다, 후각적이다, 이렇게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이미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첫인상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래된 동영상이긴 하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들이 첫인상을 결정짓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과연 몇 초일까요? 미국 사람들은 15초, 일본 사람들은 6초.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과 3초. 불과 3초 안에 호감, 비호감이 갈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번 각인된 나쁜 인상을 바꾸는 데는 무려 60번을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첫인상. 예, 장동건 씨가 나와서 첫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인상은 몇 초 만에 결정된다고 했죠? 한국 사람들은 첫인상을 바로 3초 만에 결정하죠. 미국은 몇 초라고 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15초, 일본 사람들은 7초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얘기 나오죠. 한 번 각인된 나쁜 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려 60번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첫인상이 안 좋고 한 번 나쁜 인상으로 각인됐는데 60번이나 만날 수 있을까요? 60번을 만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60번이나 만나야 그 인상이 개선된다고 하니 처음에 인상을 형성할 때 잘 형성하자는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 환자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환자 경험이란 병원을 들어서면서부터 나가기까지 시작과 끝에 병원의 전반에 걸쳐서 경험하는 환자들의 겪는 일과 거기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감정인데요. 이 시작과 끝의 기억은 오래 남고 특히 환자들이 아플 때의 기억은 더 깊이 남는다는 거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첫인상, 시작 인상이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병원 현장에서 고객응대의 시작과 끝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의 시작과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버트 메라비안이라는 평생을 비언어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이 7, 38, 55 룰이라는 것을 7, 38, 55 룰이라고 한 것이 여기서 55%가 놀랍게도 바로 시각적 요소,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5%가 가장 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는 들리는 모든 것, 청각적 요소가 38%, 실제 우리가 말하는 단어는 7%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소통에 있어서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요. 보이는 표정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외형적인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목소리 톤, 말투, 억양, 말 속도 이런 것들이 38%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요. 우리 첫인상 효과 중에서 초두 효과, 후광 효과라는 게 있어요. 초두 효과는 첫인상이 나중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선생님들이 처음에 첫인사로 밝게 인사하고 깔끔한 용모복장을 유지하잖아요. 이 선생님은 외모도 깔끔한데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더라. 내용들 그리고 후광 효과. 한 가지 좋은 특성이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데요. 하나만 잘하면 다른 것들도 다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준다라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깔끔하고 단정한 외모를 갖고 있는 것조차도 환자들이 보기에는 일도 잘하겠지라고 느낀다는 거죠. 이런 거 관련된 고객의 소리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깔끔한 외모에 똑 부러지는 성격 같이 보이지만 환자 한 사람 한 사람 방방이 다니며 배려하고 위로하고 웃음을 주는 위험 있는 모습에 정말 프로답다라고 생각했다고 하고요. 항상 밝고 웃는 모습으로 단정한 복장과 깨끗한 환경 유지로 친절한 설명과 함께 끊임없이 또는 뜬금없는 질문에도 성실하고 차분하게 알려주시면서 아플 때는 정말 약간 유머까지 보여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항상 안정하고 청결한 모습을 보여서 자기 관리에 철저한 모습을 보였고 항상 화장도 깨끗했대요. 이런
이런 내용을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환자들이 진짜 고객의 소리에 직접 쓰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첫인상 우리 업무에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기분 나쁜 첫인상은 주차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미흡하고 성의가 없었대요. 근데 서로 잡담이나 하고 있었는데 복장도 불량했다. 보통 복장 때문에 막 불만이 막 생기지는 않지만 이거 다 별론데 복장도 별로였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의 복장이 너무 더럽다. 흰 바지는 검정색 같고 흰 신발도 너무 더러웠고 새 것을 입고 신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깨끗하게 좀 제발 입어달라는 건데 사람마다 너무 달랐고 이 자켓 지저분했고 좀 입었으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미용실이 원장님 실력은 좋았는데 원장님이 혼자 운영하셔서 너무 바빠서 주변 환경이 점점 더러워지는 걸 느끼고 제가 어느 순간 그 미용실을 못 가겠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환자 경험 평가에 환경이 깨끗하였는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우리의 용모 복장도 환자 경험에 포함된다라는 거. 병실을 다닐 때 제 가운을 착용하지 않은 채 슬리퍼, 청바지, 가디건 등의 옷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았고 긴 머리를 묶고 다니지 않았다. 이런 것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태도도 별로고 정말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그럼 병원에서의 용모 복장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기본 준수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른쪽 이렇게 지저분한 머리, 그 다음에 수염, 유니폼이 다 구겨져 있고 제모도 잘 되어 있지 않은 남자분의 모습, 여자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일하다 보면 머리 산발되는 경우 너무 많은데요. 그게 일 열심히 했다는 표현일까요? 중간중간 화장도 고치시고 머리도 다시 묶어주시고 옷이 너무 더럽거나 얼룩이 묻었거나 여벌의 옷으로 갈아입던지 바로바로 좀 세탁을 하시던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용모복장 3원칙은 첫 번째 위생과 감염입니다. 우리 옷으로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깔끔한 인상, 병원이기 때문에 우리 옷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였을 때 이 사람들이 저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 정말 과연 병원은 깨끗할까? 굉장히 의문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용모복장은 병원이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환자들이 믿을 만한 신뢰감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정함과 깔끔한 이 세 가지 원칙으로 제안을 드리는데요. 우리 다 같이 내 용모복장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면 될까요? 네, 이제 올라가시죠. 외모 체크! 내 용모복장,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떤가요? 그리고 매일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얼굴을 바라보기 때문에 얼굴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게 헤어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헤어스타일 깔끔하고 단정하게 묶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깔끔하게 머리를 감는 것이 중요하고요. 긴 머리는 잔머리 어깨 제발 묶어주시고 화려한 헤어핀, 곱창 같은 거라든지 막 유광의 집게는 일하다 보면 머리가 더 빠집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마음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직장인이고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진 전문인으로서 헤어스타일의 단정함 필요하고요. 짧은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하고 빗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과도한 염색이나 탈색은 하지 않고 자연 갈색의 색깔을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메이크업은 자연스럽고 과하지 않게 나 마스크 쓰니까 메이크업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푸석푸석하고 부스스한 얼굴 환자분들이 다 느끼시고 주변에서 보기에는 쟤는 집에서 자다 나온 거야 아니면 일하러 나온 거야 그런 마음 충분히 줄 수 있거든요. 또 반대로 메이크업을 과하게 하는 것도 어디에 일하러 온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주위 상황에 맞는 내 역할에 맞는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액세서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병동에서 일하시거나 환자를 직접 이렇게 터치하는 이송하시는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렇게 장신구들을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액세서리가 크다든가 그리고 치렁치렁하다든가는 다 감염의 매개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눈에 띄지 않게 해주시고요. 일에 방해되지 않는 것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폼은 깨끗하게 다림질하고 구김없이 입고 명찰을 꼭 착용하시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톱. 네일 아트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는 합니다만 네일 아트 하면 눈에 제일 먼저 띄고요. 그 신뢰감이 느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를 만나는 나의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과한 치장은 삼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손톱을 짧게 깎아주시고 깨끗하게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항상 깨끗하게 규정에 맞는 신발 착용해 주시고 슬리퍼 이런 거 신고 돌아다니는 일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스타킹이나 규정에 맞는 양말을 꼭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도 및
제모도 항상 신경 써서 깔끔하게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용모옥장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 병원이 믿을 만한 곳이고 안전한 곳이라는 느낌을 주어 환자들이 안심하게 됩니다. 환자의 기본 심리는 불안이었죠. 환자를 안심시키는 것이 우리 의료진의 가장 최고의 목표인데요. 우리 용모옥장만으로도 환자를 안심시킬 수 있고요. 내 자신도 깔끔한 용모옥장 관리하는 듯한 이미지를 주는 것이 내 자신도 더욱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병원의 이미지와 품격이 같이 높아집니다. 내가 깨끗해진다고 뭐 병원만 좋아지냐 이런 뜻 아닙니다. 내가 제일 좋아지고요. 모두가 같은 모습을 보였을 때 병원의 이미지도 같이 좋아지고 환자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나는 병원의 첫인상입니다. 여러분은 병원의 첫인상이고요. 나의 모습이 환자의 신뢰를 만든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꼭 실천하는 우리 엔젤 스태프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